안녕하세요. 채널 사우나 정독현입니다.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은 조금 굳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온 드라마가 OK 광자매입니다. 여러분들 이 드라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이게 주말 드라마, KBS 주말 드라마. 여러분, 이 KBS 주말 드라마가 지금 시대에 과연 맞는가,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. 가족 드라마, 지금 대가족 체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,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아직도 뭐 이런 가족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가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, 저는 분명히 한 구석에는 가족 드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, 특히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삶에 낙이 좀 그렇게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없대요. 아주 돈을 적게 들이면서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, 잠시간의 어떤 위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한데,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 그 어떤 가족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, 가족애나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KBS 주말 드라마 정도는 가족 드라마로 남겨둬야 된다,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OK 광자매, 이거 과연 OK인가? 사실 제목은 OK 광자매라고 돼 있어서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사실 문영남 작가가 이런 드라마를 많이 쓰세요.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나왔던 많은 문영남 작가의 작품들을 쭉 들여다보면 그 내용 중에, 물론 뭐 드라마 내용이 대부분 약간 그런 것들인데, 약간 지질한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질깃하게 잡고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드라마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,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민폐 캐릭터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폐 캐릭터가 한두 명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. 근데 OK 광자매는 거의 대부분이 다 민폐 캐릭터예요. 이거 무슨 민폐 캐릭터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캐릭터들이 사실은 조금씩 엇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. 힘들고, 어떻게 저렇게 괴롭히지 가족을. 그러니까 따뜻한 가족애가 없는 건 아니죠. 드러나는 장면들이 일부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고구마로 꽉 차 있어요. 그래서 그 뻑뻑함을 이렇게 파고 뚫고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야 한 번씩 사이다를 줘요. 그래서 이 드라마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족 드라마로서 이걸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만들거든요, 드라마가 보면서. 여하튼 OK 광자매 보면 여기 광자매예요. 광자매, 자매니까 세 명이 나오는데, 여기서 광남, 광식, 광태, 여자들인데 자매인데 남자 이름이에요, 전부.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 세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광남 역할을 하는 인물이 홍은희 씨, 그 다음에 광식이 역할이 전혜빈 씨, 그 다음에 광태 역할에 고원희 씨, 이렇게 캐스팅됐는데, 이 세 인물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,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로 죽잖아요.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죽은 원인을 아버지 때문이라고 자꾸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풀고 나가요. 그래서 시청자들이 딱 보면서 벌써 아버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, 아버지가 너무 짠한 거야. 그래서 아버지 그 핸드폰 그 음악 벨소리 나올 때마다 빵 터지면서도 짠해요. 음악 벨소리에 그게 아닌데 이게 나오거든요. 진짜 이건 아닌 건 아닌겨. 이게 대사가 항상 이분이 하는 대사인데, 볼 때마다 너무 짠해요. 그래서 이 딸들한테마저도 버림받는 아버지 얘기를 앞부분에 엄청 집어넣었어요. 물론 이게 뒤에 가서 반전을 일으키죠.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은 그 엄마의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, 어떻게 자살극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. 처음에는 누가 죽였다고 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었어요. 보험금 이런 거 타내려고 하는 자작극, 그리고 이혼하려고 하는 자작극이었는데, 그런 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나중에 이제 광자매가 약간 개가천선해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성공하겠다,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, 이런 얘기가 뒷부분에 잠깐 사이다가 나오고, 이 사이다를 위해서 앞부분에 엄청나게 고구마를 깔아 놓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한 20회분을 보면 그 중에 진짜 한두 회 빼놓고는 전부 다 너무 힘들어요. 보기가 답답해 죽겠는 거죠. 자, 내용들 보면 최근에 이제 큰 논란이 벌어진 게 있어요.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논란이 크게까지 벌어지는데, 광남 홍은희 씨, 여기 첫째 딸이죠. 첫째 딸이 배변호랑
배변호라는 이제 남편 변호사예요. 최대철 씨가 지금 연기하는.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죠. 하재숙 씨 등장해가지고 임신을 했다.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우연찮은 게 아니죠. 밤에 술 취한 남자를 모텔에 끌고 가서 어떻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달 지나가지고 애를 가졌다고 이렇게 딱 등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 아닙니까? 근데 이 남편이 원래 평소에 아이에 대한 그런 집착이 좀 있었거든요. 집착이라기보다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광남은 아이를 안 갖겠다. 옛날에 뭘 했어? 발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몸 관리 엄청 하느라 애를 낳으면 뭐 몸도 망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가졌던 거죠.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진 그 하재숙 씨, 마리아가 딱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 과정이 깨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혼까지 하는 거죠. 그래서 애를 낳고 잘 살아요. 이 배변호라는 인물이 마리아랑 잘 사는데 뭐 왔다 갔다 헷갈리죠. 전 그 아내였던 광남을 잊지 못해서 열로 왔다 갔다. 또 막 하재숙 씨 그 마리아가 또 약간 짠한 면이 좀 있어요. 그래도 그쪽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막 헷갈리다가 이게 뭔가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갑자기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샤워실에 딱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뭐야, 갑자기 쓰러진 거죠. 그리고 그 딱 끝났는데 그 다음 회에 앞에 보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, 그걸로.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, 보면서. 아니, 인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실 죽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렇게 갑자기 죽음으로 처리한다? 전형적인 왜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. 막장 드라마의 그 코드 아닙니까, 이게. 쓸모가 없어지면 뭐 죽이는 이런 방식, 캐릭터를 죽이는 방식으로 많이 지금까지 막장 드라마들이 뭘 해왔거든요.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하늘이시여요, 하늘이시여. 하늘이시여의 그 여자 배우 한 명 있는데 그분이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막 웃다가 죽는 장면이 떠올랐어요, 갑자기. 이 오버랩이 되더라고.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갑자기 사망한 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 크게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기를 했던 하재숙 씨도 이 하차심경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. 그래서 본인 굉장히 힘들었다. 그리고 본인 본인하고는 너무 다른 인물이라 연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. 그리고서 뭐 결국은 좀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행복한 기억도 있다 이러면서 잘 마무리해서 하차글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한 그런 그 전개가 있었다는 거죠. 결국 이 드라마를 보는 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족이 지지고 볶는 얘기가 막 들어가고 막 뒷골 잡는 그런 민폐 캐릭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등장하는 멜로 코드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. 그거라도 보자, 제발. 주말 드라마는 일단 켜놓거든요. 내가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일까 막 들여다보는 이게 아니라 일단 켜놓고 보는 거거든. 근데 이 보는 게 좀 기분 좋았으면 좋겠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힘드니까 그 안에 있는 그나마 좀 볼만한 구석이 뭐였냐면 이 광식이라는 인물, 전혜빈 씨, 그 다음에 한예슬, 여자 이름이었다. 이게 남자는 여자 이름이고 여자는 남자 이름이야. 그래서 이 한예슬 씨, 김경남 씨와의 멜로, 이게 아주 볼거리였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거라도 좀 잘 풀면 이게 시청률도 나오고 좀 괜찮겠구나,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또 장애물을 만드네. 그냥 둘이 잘 나가는데 갑자기 이 김경남의 아버지 이병준 씨가 연기하는 그 한동세 씨라는 분, 그 역할이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해요. 오봉자라는 인물하고 이보희 씨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오봉자라는 인물을 이 김경남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. 왜? 자기 어머님이 옛날에 그 인물 때문에 힘들었다 이거야. 그러다 돌아가셨다 이거야. 왜? 그때 약간 외도 비슷하게, 외도는 아니지만 계속 쫓아다녔어요. 이 아버지가 자기 본처가 있는데도 이 오봉자, 이보희라는 인물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. 그래서 힘들어했다는 거죠. 그리고 돌아가셨다고.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, 그러니까 이 광식이라는 인물이죠. 광식이라는 인물이 오봉자가 이제 이모 되는데 그 오봉자가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. 자기 엄마처럼 자기를 돌봐줬기 때문에. 근데 이 상황을 알고 보니 자기랑 둘이 뭔가 이루어지면 그 두 사람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까봐 갑자기 이별 선언을 하네.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꽈가지고
이 저 뭐야 이 약간 장애물을 만드는 건 맞는데 멜로 구도 안에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막내 광태하고 그 다음에 허기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. 허기진 이름도 참 그렇습니다. 설정환 씨가 지금 연기하는 이 두 멜로도 사실은 기대되는 대목인데 이 사채업자가 아버지예요. 사채업자로 성공한 아버지가 있어. 근데 사실 그 아버지한테 맨날 돈 빌렸었거든요. 이 광태라는 인물이. 그러니까 그 허기진한 인물이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이 결혼을 뭐 하냐 이렇게 계속 갈등을 했던 상황인데 그 사실을 알게 되더니 갑자기 광태가 약간 변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집을 차지하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허기진이라는 인물을 물론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데 현실적인 어떤 모습을 갑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면을 딱 보여주더라고요. 광태라는 인물의 좀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너무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. 자기 한번 결혼 잘해서 인생을 한번 팔자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인다는 거죠. 그래서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후둔함을 찾기가 어렵고 대신 막 이런 갑갑한 얘기들 막 꽉 채워져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주말 드라마가 물론 요즘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 뭐 30% 중반대 정도 이 정도에서 대부분 이제 흘러가는데 이 드라마는 그 이하로 자꾸 떨어져요. 20%대로도 떨어졌다가 30%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 등락이 막 반복이 됩니다. 그만큼 시청자들이 보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. 이유가 뭘까 들여다보면 문형남 작가가 이제는 과거에 쓰던 드라마 툴 이게 이제는 좀 시효가 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되게 유통기한이 있어요. 지금은 이미 이런 코드들이 조금 맞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. 과거의 가족 드라마들이 매일 썼던 코드들인데 지금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헐크 토크로 이 OK 광자매 이걸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 광자매라고 해서 아 이게 뭔가 뭐 미친 자매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광씨 돌림은 광자 돌림으로 있는 자매구나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 풀더라고. 근데 실제로 딱 보니까 자꾸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. 그나마 기대하는 건 딱 하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. 멜로입니다. 멜로라도 좀 잘 풀으세요. 그것만 잘 풀면 그나마 드라마가 좀 훈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 조기에 저는 시청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앞으로는 좀 작가님, 문영란 작가님이 계속 작품을 활동을 하실 거라면 새로운 문법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헐크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헐크 토크를 할 때 항상 좋은 것만 갖고 왔나 봐요. 그래가지고 대부분 헐보다는 크 지수가 굉장히 높았죠. 오늘은 아쉽지만 거꾸로입니다. 6대4 헐이 6입니다. 헐이 6이에요. 이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이라면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네. 보신 분들은 그래도 결말은 봐야 되니까 좀 기대하면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죠.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안 보신 분들은 괜히 요즘 볼 드라마 많거든요. 굳이 볼 필요 없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헐크톡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써주세요.